사진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축제는 아를 국제 사진 페스티벌로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가 이미 50년이 넘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를 그 사진 축제를 보기 위해서 한 1년에 20만 명 정도가 모여요. 아르에. 예. 그만큼 큰 세계적인 축제가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토프 위스너 아를 디렉터인데요. 보통 아를 디렉터가 되면 이제 한 10년 정도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 뭐 짧게 한 5, 6년 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장기 플랜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체제가 갖춰져 있고, 또 그 아르의 이 축제의 디렉터가 되면 이미 세계적인 사진 문화 권력자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이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를 축제에 가서 제가 직접 취재했던 내용인데요. 그 작년에 이제 주제는 A State of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의식 상태라는 주제로 작년에 전시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각 섹션별로 큰 주제 밑에 각 섹션이 있고 그 섹션별로 몇 개의 전시를 이렇게 묶여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를 같은 경우에는 큰 미술관에다가 다 모아놓고 전시를 막 한복에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들의 주요한 장소에서 이제 전시를 나누어서 보여줌으로 해서 그 도시의 느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섹션 1인데 From Film to Still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부터 필름에서 사진까지 뭐 이런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섹션 중에 하나인데, 그 그레고리 크루슨이라는 이 작가가 현대에서 엄청나게 이제 주목받아요. 미국 작가인데. 예, 그리고 이제 아를 축제 때 이제 오프닝 개막식을 그 로마 시대 때 건설된 원정 경기장에서 막 하거든요. 원정 경기장에서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주요한 작가가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20-30분 정도. 근데 2023년도에 이제 작가로서 프리젠테이션 했던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 크루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목받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보면은 이제 조명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동원해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세팅해서 영화 찍듯이 찍는 작가입니다. 이게 지금 세팅해주고 이제 의상 봐주고 뭐 이러는 건데, 실제 다 만들어요. 스텝이 한 100명 정도, 최대 100명 정도가 더군. 안개도 막 만들고, 예. 그 상황 자체를 다 세팅해서 영화 찍듯이 찍는 분인데, 이 지금 안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안개 만든 거예요. 안개 자동차로 막 움직이면서 계속 안개 막 피우고 만들고 뭐 이것도 다 모델입니다, 모델. 자동차도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거 다. 예. 이것도 다 모델이고요. 이런 거는 빌리겠죠. 뭐 세팅 빌리고 뭐 다. 칼라 작업 일부와 흑백 작업 일부 같이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 고독한 미국의 현대의 인간을 연출했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진예술에서 제가 적은 거를 약간 읽어드리면은, 영광 없는 미국의 초상에 대한 놀라운 작품으로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 불안, 절망감, 무력감을 드러냅니다. 프레임에 존재하는 인물은 무표정하며 주변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지만 사람과 공간의 구성은 감탄이 저절로 나올 만큼 완벽한 미장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줬던 작가들은 다 미장센이 완벽했어요. 저는 사진에 있어서 중요한 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하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야 된다. 사진에 있어서는 형식이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적인 요소들의 형식미가 내용을 결정짓는 것이다. 어쨌든 이 미장센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현대인의 고독, 상실, 비애 등 연대감을 잃어버리고 파편화된 삶의 풍경을 완벽한 프레임으로 담아내었다. 고독한 인간을 연출한 사진가 그레고리 그루슨이었습니다. 이 작품 크기도 이게 이게 다 내러티브가 느껴져요. 이 사람 사진은 다. 이거 텍스트하고 왔는 거잖아요. 그죠? 이 넓은 공간에 오히려 작게 했지만 이게 굉장히 지배적인 요소가 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이게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많은 사진을 안 줘서 많이 못 실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사진도 엄청 커요. 작품이. 짝 사진이 엄청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아그네스 바르다라는 이제 작가인데, 여기도 이제 이분은 사진가면서 이제 이 영화도 만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작업, 영화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실제 사진으로 다 이렇게 자기가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어갖고 실제로 영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사진전을 해요. 사진전을 하고 그 사진전을 하면서 자기 영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 그 영화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부터 사진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55년도에 그녀의 첫 번째 이 영화를 찍게 되는데, 야네스 바르다의 전시 작품 중 밀착 이나지는 그녀의 사진 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식으로 이 전시장에 이 밀착을 같이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이걸 또 크게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이 프린터 작업이 또 이렇게 전시가 되고, 밀착과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영화 이런 걸 같이 이렇게 보여줬던, 그 촬영한 800여 장의 사진을 통해 25살의 젊은 여성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고된 선택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영화 스틸이 아니라 영화 아이디어보다 앞선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영화를 찍기 전에 사진을 먼저 자기 작업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4년 6월에 그녀의 집 안뜰에서 첫 번째 사진전을 열고 첫 번째 영화 촬영을 보여주고 그 두 가지의 연결 방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독특한 분인데, 이번 그 첫 번째 섹션이 이제 필름에 대한 거 사진까지, 필름과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찾아갖고 보여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 그 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지금 이 석조 건물 한번 보세요. 이 석조 건물이 1100년부터 건축이 조금씩 건축이 된 거래요. 지금 옥상 테라스에 거래한 석조 조각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러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 1100년부터 지은 거예요. 1000년 동안 조금씩 지은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오래된 성당 교회 건물에서 전시를 하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거죠. 감동이. 그래서 저는 이 페스티벌 할 때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아르리라는 그 장소에 가야지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을 뚫고 들어가서 전시 보고 옥상에 올라가면 그런 석판이 쫙 있으니까 이게 전시 작품도 감동인데 이 천년의 숨결 속에서 내가 작품을 보는 거잖아요. 천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공간에 작품을 보기 때문에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시가 됐고요. 이건 섹션 2인데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컨템포러리를 지역별로 보여주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노르딕이라고 해서 북유럽 국가의 작가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오래된 성당 건물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포스터 사진이었는데 실제 그 포스터 사진이 전시된 거는 이렇게 조그만 거였어요. 이게 조금 의외였는데 공간가. 그래서 제가 몇 작품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데 이 노르딕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나라의 작가를 보여줬는데 이번 작년 전시의 관점은 페미니스트 관점을 탐구하기 위해서 특히 여성성이 다양한 여성성이 보장된 가장 선진적인 북유럽 국가의 여성 삶이라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데 거기도 여전히 억압의 기제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억압의 기제가 있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여성이 육아를 더 부담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보여줬어요. 예. 근데 관점이 이제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복지국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작업이 있었고, 저는 이 전시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작년에 이제 아르레스의 서울레이트 전시를 내가 보면서 와 이게 큐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던 전시였습니다. 이게 서울레이트의 이제 한국에 주로 보여줬던 칼라 사진인데요. 이 칼라 사진이 이제 그 형태를 허물고 의도적으로 이제 아웃포커스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고 오히려 색으로 어떤 사람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도시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컬러로 굉장히 보여줬어야겠는데 여러분 이 사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0년대 50년대 이미 컬러로 작업했어요. 너무 일찍 컬러로 작업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인정 못 받은 거야. 이 사람 80 넘어가고 인정받았어요. 얼리 칼라인가요? 그 사진집 이 사람 83살 때 나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얼마나 인정 못 받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패션 사진 찍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었지만 작가로서는 전혀 인정 못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 다 흑백 작업하는데 본인이 칼라 작업하니까 40년대, 50년대부터 아주 인정을 못 받고 어렵게 살았고 또 이제 패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예술가로 인정을 못 받고 그렇게 되다가 뒤늦은 나이에 다큐멘터리 작가한테 발굴되고 다큐멘터리 찍고 하면서 이제 산이집 나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대단한 작가가 된 거죠. 지금은 높이 평가받고 있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대다수 가는 길을
자기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 혼자의 길만을 갖고 자기 끊임없이 칼라 다큐멘 스트리트 작업을 한 게 뒤늦게 높이 이제 평가받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더 감동적으로 본 거는 이 칼라와 이 사람의 이제 초기의 회화 작품, 이 회화 작품과 흑백의 연결성,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냥 칼라가 뜨니까 칼라만 쫙 보여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대 때부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럼 그런 그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형태감, 이런 것들이 뒤에 흑백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흑백에서 만들었던 그 형태감들이 칼라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칼라가 어떻게 덧붙여졌는가 하는 걸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큐레이터가 어떤 생각을 갖고 큐레이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전시가 된 건물 바깥입니다. 바깥이고 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작품 있는 회화 작품이죠.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미있게 구성이 됐어요. 예. 이게 좀 디테일하게 볼 수도 제가 만든 건데, 여기 요거는 회화 작품이고 칼라 작품이고, 칼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흑백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칼라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의 흑백 작업은 어때 했다. 이 흑백 작업에서 보이는 이런 이제 명암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흐릿함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또 칼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 이런 작업들 있을 것. 재미있는 구성은 이런 회화 작품하고요. 이런 흑백의 누드도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이런 거하고 같이 막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이런. 이거는 자기가 이제 그 사진으로 찍은 걸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작업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보여주고 했었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리베라시옹 그 매체잖아요. 매체, 프랑스 대표 매체인데 50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어요. 예. 이 전시장이고요. 이게 저널리즘 사진이죠.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 당대의 기라슨 같은 유명한 작가의 작품 거의 다 전시됐어요. 뭐 까르띠에 브레소무 시작해서 쫙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더 감동을 가졌던 게 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예. 이게 한 1000년 된 성당 교회 건물을 아트 전시하는 센터로 바꿨는데 내부가 이래요. 내부가 이런데 이게 접니다. 근데 이제 조관장님 잘 들리세요? 요 정도 목소리로 내가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웅장하게 막 공명이 돼갖고 다 들리니까 저 뒤에까지. 실제로 신부님이 조관장 졸지마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공간을 보면서 전시를 본다는 게 작품 한 30분 보고 공간을 1시간 봐야 돼요. 이걸 어느 나라에서 따라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가능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하면 공간들 좀 보여줬고요. 이 친구가 슬레이트 아그넬 이 친구도 최근에 많이 뛰었어요. 작년에 니엡스상도 받고요. 떴는데 여기가 끝내주는 곳이에요. 이게 그 아르리 고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남프랑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제국이 엄청난 이제 그
지하 도시 구조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하 저장고, 창고 이런 게. 그 지하 도시 구조물 안에 있는 지하 창고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아그넬이 뭘 했냐면 이제 고대 동굴에 가서 고대 동굴에 고대인이 남겨놓은 흔적들 찍었어요. 이 사람이. 수천 년 전에 한 거죠. 이게 인간의 손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일드 핸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수천 년 전에 찍은 거죠. 이게 자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이 작가가 찍어갖고 마치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지하 구조물이 들어가 보면 동굴 같거든요. 이 동굴 같은 데서 고대 동굴에 남긴 인간의 흔적을 찍은 작품을 전시하는데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느낌에 그 공간에 적합한 작품이 같이 전시되니까 이게 도저히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이게 바깥은 이래요. 바깥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전시 작품이고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그 한여름철인데 여기 들어가면 시원해요. 자연적인 에어컨처럼 엄청나게 시원해요. 여기가 이제 구호가 자기가 이제 고객하고 헤어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기도 막 자르고 약간 미쳐가면서 스스로 갔던 그 정신병원입니다. 예. 정신병원인데 생모죠. 예, 생냄이 정신병원인데 그 정신병원이 지금 아트센터예요. 그래서 많은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 구호가 그렸던 그 생냄이 정신병원의 정원을 그대로 똑같이 복원시켜 놨어요. 그래 관광객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아들 전시 현수막인데 거기서 전시가 이루어진 건데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남성인데 이제 그 성 전환을 희망하는 남성들입니다. 남성들이 그 시대에 이 남성들이 이제 그런 저항적인 활동을 하고 작업했던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이 표지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 드리면은 이 사람들 그들은 결혼했고 백인 중산층에 존경받는 아버지였다. 그들은 엔지니어, 조종사, 공무원이었으며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 미국의 인종적, 성적, 정치적 분리가 극심했고 여장 남자부터 동성애자는 당시의 젠더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로 검열받고 억압받고 배제되고 사냥감이 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성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매체도 만들고 모여서 조직하고 행동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때는 우리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그걸 이제 발굴해서 전시를 한 겁니다. 남자라는 건 느껴지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어워드라고 해서 한 10명 정도의 작가들하고 큐레이터하고 이렇게 매칭 시켜갖고 컴피티션을 시켜요. 그래갖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이제 디스커버리 어워드라고 뽑아요. 그 스타 탄생이죠, 일종의. 왕상이 작업한 젊은 작가군 중에 스타를 만들어서 상을 주고 뭐 상금도 꽤 줍니다. 상금도 꽤 주고 12,000만 원 넘을 텐데 상금도 주고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계속 조명받고 하는데 이제 그 여러 명의 젊은 작가가 전시했는데 그 중에
그 베트남 태생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 여성이 상을 받았어요. 이 여성이 상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이런 사모니즘적인 여성 그런 종교적인 것도 뭐 밑에 좀 깔았고요. 이런 설치도 하고 이거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사진이고 이건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정말 믹스드해서 작업을 했던 거죠. 믹스드해서 작업을 했는데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이거 비닐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해서 했고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사진 이미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미지인지 보이시죠? 뭐 이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의 이미지였습니다.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작업이. 제가 여기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게 그레고리 그루슨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했던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업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보여줬던 작업이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 스틸을 위해서 기초 작업을 했던 그야말로 이제 기계 미학의 그런 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딕 작가들도 스트레이트하게 작업을 한 걸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레이트도 그런 기계 미학을 바탕으로 작업한 게 있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그 작업들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이제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흐름도 여전히 요즘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앙이라는 그 디스커버리상을 받았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믹스드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작가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사진의 장르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어느 한쪽만 다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것만이 사진의 살 길이다. 우린 다 일로 가야 돼. 이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세계적인 축제에서 보더라도 그런 다양한 사진들이 다 함께 공존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또 붙여서 이제 저는 이게 조금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갈 때 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작은 음악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좀 늦게 길게 하고 한 1시간 반 뒤에 골목에 나왔더니만 이렇게 모여갖고 음악회가 이 사람 가게고 가게 앞에서 이런 음악회 열리고 있는데 이게 행복이고 자유고 평화라는 느낌이 딱 들은 거예요. 제일 앞에 이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자유롭게 앉고 서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평화로움,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옛날에는 위대 어른도 공경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막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서로가 세대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골목에서 만난 작은 음악회의 감동을 제가 좀 적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아르레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이 프랑크 게리가 만든 그 루마 아르리라는 건물,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고흐가 그렸던 노란 카페 건물이 그대로 아직 남아 있거든요. 노란 카페에 이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이 카페에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고승반가한 사람이 하나 없다는 것도
이게 이제 프랑크 게리가 만든 아들에 있는 작품인데요. 11,000개의 스테인 글라스 벽돌로 만든 건물이에요. 11,000개. 그런데 프랑크 게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기상천외한 모양 형태로 막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스테인 글라스 11,000개로 벽돌을 만들 때 생각했던 게 고흐예요. 고흐는 사진의 발명의 영향으로 이제 인상파가 해야의 새로운 이제 시도로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인상파는 그야말로 빛에 대한 연구,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프랑크 게리도 이 자연광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질 때는 이 노란색이 되고, 이건 제가 찍은 건데, 대낮에는 또 파란색이 돼요. 이 컨셉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위대한 예술가가 아들에 살았고, 그 아들의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설계하게 된 프랑크 게리가 고흐를 생각하면서 그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은 아트센터예요. 예술관이에요. 근데 그 아트센터에서 다이안 아보스 전시가 있는 거예요. 다이안 아보스 전시. 무려 540점이.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다이안 아보스와 고흐와 프랑크 게리가 여기서 다 만났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그 다이안 아보스 작품만 500여 점을 제가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파이브 베이스의 프린트를 500점을 보면서 이게 너무 큰 감동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모든 작품을 자유롭게 다 찍게 허가가 되었는데 다이안 아보스 작품만은 못 찍게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일체 촬영을 못하게 해서 제가 저희 잡지를 못 실었고, 보도 자료로 각 작가별로 몇 점씩 다 이렇게 프레스 해주는데 다이안 아보스 사진 한 장도 프레스 해주지 않아서 또 우리 잡지에 못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만 썼는데, 어쨌든 다이안 아보스와 프랑크 게리 그리고 고흐의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프랑크 게리가 우리나라에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건축 사무실을 개소한 뭐 30주년인가 뭐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데리고 특별 여행에 온 것이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을 온 이유는 종묘를 다시 보기 위해서. 자기가 종묘를 한번 보고 갔는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 가족도 다 됐고 다시 한국에 와서 종묘를 본 거예요. 최고의 건축이라는 거예요. 빙미학. 그 공간에서 오는 그 영혼의 엄중함, 뭐 엄청난 그 찬사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런 그 공간에서 오는 그 느낌을 받은 게 없대요. 예, 그리고 여기 월대 있잖아요. 월대 아래에서 볼 때하고 월대 위에서 볼 때하고 공간의 차원이 달라진다. 뭐 그런 말을 하고, 그 미니멀리즘이라 하나요. 그 단순하면서도. 근데 이 사람이 기상천외한 막 기괴한 형태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 종묘를 보고 그렇게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우리 종묘에 비견할 만한 해외에 다른 건축이 있냐 물어봤더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 정도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 꼽으라면은 파라테논 신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이 건물입니다. 이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그림이 그 별 해는 밤이 어디서 그려졌습니까? 아르에서 그려졌어요. 정신병원에서 미쳐가면서 막 그렸는데, 근데 아르에서 불과 차로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30분 정도만 가면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이 한 11,000평 정도 되는 채석장인데 그 채석장을 이제 멀티미디어 그 명작을 보여주면서 음악 사운드 트랙으로 막 보여주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멀티미디어 쇼 마지막에 대미를 보여주는 게 고흐의 작품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수백 대의 프로젝션으로 막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조금 제가 핸드폰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것도 감동이었고 예술에 빠진다. 우리 예술에 흠뻑 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던 건데 근데 그때 그 멀티 쇼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보여줬던 자세도 저는 좀 감동했어요. 뭘 보여줬냐면 그 채석장에 일했던 광부들의 사진부터 보여주더라고요. 그 광부들의 사진을 쫙 보여주고 뭐 나중에 그 광부를 경영했던 경영자를 보여줍니다. 그냥 시장은 광부였어요. 광부를 쫙 보여주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그 예술가의 작품의 쇼가 시작되는데 야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일부 찍은 게 있는데 한번